수작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진차는 나라의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진연은 왕족의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잔치로, 진연이 진찬보다 규모가 작고 의식도 간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회 음식에 관하여서는 연회 일자별로 차리는 찬안의 규모, 종류, 차리는 종류의 음식을 적은 찬품 단자를 만드는데요. 메뉴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음식을 차리는 데 필요한 상, 기명, 조리 기구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새로 마련하고 필요한 식품 재료를 품위하여 잔칫날에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숙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숙수, 익을 숙자에 손수자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손에 익었다라는 거예요. 조리를 하는 기술이 손에 익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숙수는 누가 하냐 하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에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됐을 때의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요 그림은 원행을묘 정리의계에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정조가 그 해경궁 홍씨 본인의 엄마를 회가변을 기념해서 차린 그 잔치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고요. 여기 보면 여기 또 잔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예, 숙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숙수는 남자가 했을 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 궁중에서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소를 잡는다거나 뭐 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 소 잡은 거를 가지고 그 뼈도 바르고 살도 발라서 그 요리를 하기 좋게끔 다 분류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기술이 더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숙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잔치를 차려지게 됩니다. 제가요 여기 책을 펼쳤으니까 궁중 음식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예, 요거는요, 아까 제가 설명한 임금님 수라상에서 드시는 전골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번거지처럼 생겨서 여기 이렇게 화로에 이렇게 그 전골을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음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골 안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 아주 화려하게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넣어서 음식을 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죽순채라고 하는 죽순과 숙주, 미나리를 넣어서 만든 그런 채소 무침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전골 종류 중에서 두부를 이용해서 만든 두부 전골인데요. 두부를 구워가지고 그 두부 두 개 사이에 고기 양념을 끼워서 샌드위치처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끓인 그런 전골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은 여러 가지 이제 전골을 담는 이제 그릇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전골을 차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홍 색깔은 그 무에 색깔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분홍색 무를 들인 무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어채라고 해서요. 생선살을 전분가루를 입혀서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익혀서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겨자장을 찍어 먹는 어채입니다. 우리가 아마 실습 시간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제 신설로라고 하는 거죠. 신설로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숯을 넣어서 바로 끓여서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로는 이명이 많은데요. 신선이 먹는 음식 같으다 해서 신선선자를 쓰는 신설로라는 것이 있고요. 또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그릇이다 해서 신설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쁠 열자, 입구자. 그래서 입을 기쁘게 하는 탕이다 해가지고 열구자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신설로를 부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궁중 음식 무형문화재 2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황혜성 선생님이고요. 제가 이 선생님한테 20대에 궁중 음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음식은 이제 육포를 말려가지고 이 육포를 갈아가지고 다시 꿀과 묻혀가지고 다식판에 박아낸 포다식이라고 하는 그런 육포 다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소고기를 갈아가지고 말린 육포를 갈아서 이렇게 꿀과 함께 섞어서 만드는 과정을 그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맥적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돼지고기를 된장 양념을 해서 구웠는데 여기에 이렇게 달래 또 이렇게 얹어서 구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맥족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이렇게 양념을 해서 구워 먹었다 해서 맥족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음식은 보여드릴 것이 많은데요. 요거는 임금님의 아침 초조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타락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우유로 순 죽이 되겠습니다. 타락이 뭐냐면 우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유를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우유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그 내의원에 있는 의원들이 그 젖소를 짰습니다. 젖소에 젖을 짜가지고요. 이거를 임금님의 그 죽을 쓸 때 이 그 우유를 넣고 죽을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상에는요, 이렇게 빨간 김치가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동치미 같은 게 올라가고 마른 반찬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요게 임금님이 일어나서 먹는 초조반상입니다. 죽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궁중에서 만드는 다과에 쓰이는 삼색 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잣을 이렇게 올렸고요. 여기는 대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쑥구리 단자라고 해서 안에 쑥인절미 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녹두 고무를 이제 묻힌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참품 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표를 미리 쓴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표를 여기에 써가지고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써서 그 올립니다. 이번 잔치에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뉴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대왕대비전 누구전 이렇게 다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메뉴판을 써가지고
그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품 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제 사신이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테죠? 우리가 구절판,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술 안주로, 예, 술 안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술 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궁중에서 만드는 그런 만두 종류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박 껍질을, 박 속살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만든 만두가 되겠고요. 요거는 배추를 데쳐 가지고 그 만두소를 싸준 숭채 만두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데요. 요거는 인제 도미면인데요. 도미를 포를 떠 가지고 전을 부친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고명들과 합쳐서 이렇게 전골을 끓이기도 합니다. 궁중에서는 조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궁중에 인제 그 조리사로 들어가는 나이에는 몇 살서부터 들어가냐면은 한 7 살서부터 15살 사이에 그 중인 계급의 여자아이, 중인 계급의 그 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인제 그 아기 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나인. 그래서 궁중에 그 요리사가 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밤 까고 대추 씨 빼고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예, 이 생활을 한 10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인제 어 이거를 어 나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생각시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10년 정도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정식으로 인제 되면은 10 년을 또 인제 한 그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한 분을 정해서 그 선생님, 그러니까 선배 상궁이 되겠죠? 그분 밑에서 10 년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어 적어도 상궁이 되려고 하려면 한 35살 정도 되거든요. 35 살에서 45 살이 돼야지 인제 상궁이 되는데요. 이때 상궁은 인제 개구리 첩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개구리 첩지를 받고요. 임금님 앞에 가서 절을 한 번 하면은 인제 그 평생 동안 임금님을 위해서 밥을 하게 되는 그런 상궁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인제 나인이 되고요. 궁녀도 인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이 서열대로, 예,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주 상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령 상궁이 있고요. 보모 상궁이 있고 시녀 상궁이 있고 감찰 상궁, 승은 상궁, 일반 상궁 등이 다 있어서 그 평균 궁녀가 600명 안팎의 궁중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보포를 하기 위해서
밥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옷을 짓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술을 놓는 사람도 있고요.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숫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물을 떠다 주는 상궁도 있고요. 임금님의 잠자리를 지키는 지밀 상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 궁중에서는 많은 궁녀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그 보면은 임금님이 머무는 곳 아니면 대왕대비가 머무는 그 집이 요즘으로 말하면 궁이죠. 이게 집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리를 따로 해 먹습니다. 사실은 임금님 의 밥만 수락관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평생 동안 이제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임금님을 받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조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의 노후를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궁중에 있는 동안 자기가 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노후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옛날에 상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마렵에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서요. 이제 그 옛날 상궁들이 궁중에서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분이 한희순 상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궁중 음식 인간 문화재 1호입니다. 예, 1호고요. 이 한희순 상공으로부터 이 황혜성 선생님이 궁중 음식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혜성 선생님이 2호 궁중문화재가 되시고요. 궁중음식 문화재가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이 황혜성 선생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 하시냐 하면은 2호는 한복녀 이분이 지금 세 번째 궁중음식 인간문화재가 되십니다. 예, 이렇게 지금은 이분이 궁중음식문화재 인간문화재 되시는 한복녀 궁중음식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서울에 가면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금이라는 이런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이건데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예, 이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영애가 탤런트 이영애가 여기 이렇게 궁중 음식을 배우는 모습도 이렇게 실려서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중 음식 공부하러 다니고 할 때 가끔 이영애가 왔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여줄게. 없네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대장금을 이 대장금을 드라마로 나왔는데요. 궁중에 있는 요리사 대장금을 인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아주 굉장히 히트를 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제가 그 CD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언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한국 음식의 상차림에 대해서
하면서 주로 궁중 음식의 상차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음식은 밥을 주식으로 해서 차린 상이 되겠고요. 이 반찬 가짓수에 따라서 3 첩, 5 첩, 7 첩, 9 첩, 12 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임금님만이 12첩 반상을 드실 수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9 첩을 넘어갈 수가 없다. 임금님만이 12첩 반상을 드실 수가 있고 임금님이 수라상을 드실 때는 몇 명이 시중을 든다? 3 명이 그 상궁이 시중을 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미 상궁이 하나 있고 옆에 밥뚜껑 열어주는 상궁이 있고 또 한 명의 상궁은 전골을 끓이는 상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수라를 드실 때는 3 사람이 시중을 들게 되고요. 임금님이 밥상은 하루에 몇 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5번이 기본이라고 했죠. 초조반상 아침에는 죽을 으로 끓인 상이 되겠고요. 죽상이 되죠. 그다음에 수라상 드시게 되죠. 아침 수라. 그다음에 낮것상이라 해서 분식 종류를 차린 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녁 수라 드시고 저녁에는 다과상이나 아니면 주안상을 드셔서 임금님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5번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기근이 들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5번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 가짓수도 줄여서 먹을 수도 있고 5번을 다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이 12첩 반상을 드시는 것은 그 12첩 반상을 먹음으로써 나라에 별일이 없는지를 그 상차림을 받으면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그 일하는 그 상궁들은 적어도 25년의 그 숙련 기간을 거쳐야지만 상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궁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상궁이 한번 되면 평생 동안 궁중에서 나올 수가 없고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만 나오고요. 그 전에는 임금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 임금님을 위해서 밥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요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청와대 요리사도 그 상시 근무자가 따로 있고요. 예, 근무자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새끼 밥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도 연회를 하게 되면은 잔치, 이제 손님을 모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호텔에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차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있는 요리사들이 들어가서 또 요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잔치가 있을 때 그 부르는 남자 요리사를 뭐라고 했죠? 숙수라고 불렀죠. 익을 숙자, 손수자, 손에 기술이 익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호텔에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중 음식이 이제 우리 보통의 식문화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숙련된 기술, 20년 이상 조리 기술을 배운 사람, 예법에 맞춰서 상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대접을 할 때도 그 예절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음식의 정소를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이제 궁중 음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